30페이지 용도 지역제, 그렇죠. 오늘 지난주에 첫 수업 했잖아요. 바다를 매립을 하면 육지가 생겼죠. 바다를 매립하면 용도 지역 지정을 어떻게 한대요? 바다를 매립했고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똑같으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하면 되고, 바다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도시군관리계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오늘 30페이지 맞는데 용도 지역하고 다 했나요, 지난주에? 자, 이제 우리가 진도 한 주 넣을 거예요. 그죠? 넣었는데, 그 용도 지역 이 부분이 시험에서 지난주에 한 거 맞죠? 아닌 것 같은데. 했어요? 그래, 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못 믿어서. 이 용도 지역 제도는 시험에서 뭐 무조건 나오지만 부동산 규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건물도 짓잖아요. 간단한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하면 했는데 이 학원 옆에 건물이 4층짜리 모텔이었어, 모텔. 요거는 5층짜리 모텔, 저 옆에는 4층짜리 모텔. 4층, 5층짜리 모텔이란 얘기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나요. 뒤집어 얘기하면 요 옆에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런데 4층짜리, 5층짜리 모텔이 있다. 라는 얘기는 저 땅은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죠.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1300%인데 딸랑 4층짜리 모텔이 있었던 거예요. 모텔을 하던 사람은 저 모텔을 하던 업자들은 어디서 모텔을 하다가 옮기고 뭐 사고 팔고 자기들 그런 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또 해요. 모텔 해가지고 뭐 역전 건축고 이러니까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하다. 모텔 지은 거예요, 옛날에. 근데 저런 지금 옆에 17층짜리 건물 올라가 있거든요. 저 옆에 15층짜리 올라가요. 저런 업자들은 여기 장사 안 되는 모텔이 있네. 그러면 저 땅을 돈 주고, 건물이야 뭐 의미 없죠. 돈 주고 사요. 모텔 두드려 깨요. 왜? 아니 일반 상업지역인데 용적률 1300인데 딸랑 4층짜리 지었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런 데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일반 주택, 뭐 오피스텔 다 섞어 지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걸 두드려 깨고 땅값 30억 줘도 15층, 20층짜리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하면 땅값 얼마? 평당 건축비는 전문가들이거든, 저 사람들이. 평당 건축비가 얼마? 그러면 대지 면적 나오면 용적률이 있으니까 연면적이 나오죠, 연면적. 그죠? 그럼 평당 공사비 얼마? 전체 공사비 플러스 알파 20%. 그래 잡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연면적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분양을 80% 예상을 해요. 미분양 20%. 그럼 분양 80% 했을 때 전체 공사비가 300억. 80% 분양됐을 때 350억, 400억. 그럼 다 짓고 50억에서 1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땅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 건물 지어진 걸 보고 서류 딱 띄워보면 용도 지역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의 모든 땅, 지금 뭐 뉴스에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뭐 모든 뉴스의 기본이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 서류 들어가면, 토지용계획항에서 들어가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기. 토지용계획항에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은 또 나왔구만 하고 하는 건데, 목동 사진 들어가 놓고 왜 토지용계획항에서 991-5 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연합법률에서 제일 먼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요 건물이 요거 여러분 볼 때 이 건물 되게 큰 건물이, 근생 건물, 업무시설, 그죠?
이 건물 있는 이 땅 서류 띄워보면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나와 있겠죠. 그래서 왜 사진 보이 부천역, 소사역, 역공역 해가지고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 저 뒤에 2종 일반 주거.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모든 토지의 규제 기본이 오늘 나오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크기를 규제하는 거거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쭉 해놓고 자, 용도 지역은 하나 주의할 점, 서로 중복되게 안 되게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요 일대를 측량을 싹 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다시 얘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농림지역 지정했다고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지나 임야. 그 농림지역 지정하고 다시 얘를 도시지역 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용도 변경은 됩니다만은 용도 지역은 객관식 제한 나올 때 서로 중복되게 안 되게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아는 거는 내가 정말 지적으로 충만하게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간이 길게 주어질 때 하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에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캐치를 하고 저게 객관식으로 어떤 부분을 틀리게 하고 하는지를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점수 나와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를 할 때는 3년 5년 동안 막 계속 하나의 주제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고 깊고 넓게. 근데 객관식 시험은 쓸데없는 건 기억할 필요 없다. 자, 봐봐요. 이 문장 중에 다 필요 없죠? 서로 중복되게 안 되게. 안 되게. 도시군? 그러면 중복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객관식 서목질 하나. 그 두 개만 알면 되죠.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알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오네.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요 땅에 991의 5번지 땅에 신정동 우리 목동 학원 건물 있는 그 땅이거든. 이렇게 요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991의 5번지예요. 요 땅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요 땅에 여기 지금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가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일장 우리 배우는 일장. 우리 일장 12개 나오는 거.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준주거. 아니 도시지역. 그죠? 도시지역 콤마 준주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배워야지.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유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중개하거나 건물을 중개할 때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그 현황을 내가 알고 손님하고 토킹이 돼야 손님을 설득을 시켜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하고 도장을 꺼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모르는 손님보다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손님보다 더 몰라. 근데 땅 웃을 일이 아니라 땅 사고 팔고 건물 사고 팔고 하는 손님들은 부자들이죠. 동사무소에서 지원받고 뭐 라면 2박스 가져가라고 그러고 세금 낼 일이 없이 살고 그런 사람들은 땅 사고 건물 사는 데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거든. 땅 사고 건물 산다는 부자들이에요. 그죠? 부자들은 정보가 많아. 공부 많이 해요. 책을 많이 가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모르는 정보를 압니다. 더 많이 알라고 하고. 근데 부동산 중개사 사장은 잘 모르는데 땅 건물 살란 사람 벌써 미리 공부를 다 해서 쉽게 말하면 세금 몇 프로까지 다 계산해서 와. 아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그 손님이 속으로 표시나는데 엄청 무시하죠. 그리고 쓱 지나가는 말을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지요?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있나요? 묻잖아요. 있지요? 이렇게. 아닌데요? 명함 좀 보세요. 실장 김순자. 공인중개사도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오, 요새 그래도 돼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살 쳐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에 고발해버려. 어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그걸 깜보잖아요. 절대 또 뭐 직접 할 수도 없고. 서류를 띄어서 이렇게 표시 쭉 되고 이렇게 표시됐을 때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이제 공법 시간에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저런 걸 인터넷 검색 쫙 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전원주택지 볼 때 저 표시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표시 없으면 전원주택 부지가 너무 위치 좋은데 저 2km 위에 돼지 2,000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2,000마리가 매일 똥오줌 사봐요. 또 바람 방향이 또 이쪽이야 또 있죠. 계속. 그래서 진짜 좋은 땅을 볼 때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그 땅을 덥석 사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보고 여름에도 보고 그걸 다 본대요. 그래서 내 것이 될 팔자가 아니면 그대가 안 팔리거든. 팔리거든. 뭐 팔리든 말든 내가 신중하게 봐야 돼. 여름에 보는 거하고 겨울은 또 다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소, 돼지, 가축을 일정 반경 몇 킬로 이내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표시 없으면 나중에 아우 사고 막 평생 돼지 똥냄새, 막 소 똥냄새 환장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렇게 목동에 대치동 다음으로 학원이 제일 많으니까 좋은 학교도 많고 그 다음에 대공방어협조구역 왜 그럴까요? 그 위에 김포공항 비행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학원을 보면 막 비행기 소리가 엄청 나거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과밀 억제권이요. 이런 것들이 규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표시돼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용도죠. 일단 이제 설명을 베이스 좀 깔고 한번 볼 거예요.